자, 13주차,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이제 13주차, 2교시 운동물리학 입문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죠, 미분 방정식을 활용한 물리적 운동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 저항을 무시한 자연학화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했던 저항을 무시했죠. 근데 이제 저항을 무시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무시하지 않고 이 미분 방식을 통해서 한번 또 구하는 시도 해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이제 배웠던 내용은 복습입니다. 복습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물체를 그죠? 밑으로 이렇게 자연학화 시킵니다. 자, 그럼 뉴턴의 제2법칙에서 F는 ma, 1차원 운동이죠. 생각하면은, 자, 밑에, 중력과 속도니까 F는 mg죠. F는 mg가 되고, F는 ma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립하고, 가속도는 뭐였죠? 가속도는 자, 여기 거리함수 변하니까, 1차원 운동이니까, 거리함수를 두 번 미분하면은 가속도라 그래야겠죠. 자, 이것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MA, 여기 A죠. MA는 뭐가 됩니까? MG가 되겠죠. 자, 이것이 미분 방식입니다. 이 식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자, 미분을 포함하고 있는 방정식. 그죠? 이거를 미분 방식이라고. 해를 구한다는 것은 미분되기 전에 있죠. 여기 Y가 두 번 미분됐잖아. 그죠? 그러면 두 번 미분되기 전 있죠. 미분되기 전, 이 뭡니까? Y를 구하는 것을 뭡니까? 해를 구한다. 미분 방식의 해를 구한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정말서 미분 형태로 돼 있는 방정식의 미분 방식인데 미분되기 전에 y죠. 이 y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해를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은 하기가 쉽죠. 그런데 미분되어 있는 걸 뭡니까? 미분되기 전의 형태로 보이는 것은 그죠?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는 목적이 뭐냐 이겁니다. 그죠? 만약에 요 미분이 만약에 이제 벡터를 합시다. 그죠? 미분이 벡터를 이렇게 놓습니다. 그죠? 그죠? 자, 미분이 이렇게 화살표를 벡터로 놓으면은 이 미분되기 전에 뭡니까? 연결되어 있는 어떤 요 끝점을 연결하는 어떤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가 뭐가 됩니까? 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저기서 합니다. 강물이 흐르죠. 그죠? 강물이 흐르는 걸 우리가 벡터로 표시할 수 있죠. 벡터로 표시하는 것을 주로 이제 미분 방식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됩니까? 벡터를 연결했을 때 이 자체가 있죠. 어떤 식이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가 되겠습니다. 파란색 여기 바로 해가 되겠습니다. 결국 뭐냐니까 어떤 벡터 표시 어떤 흐름을 통해서 전체의 형태를 예측하고 잡아보는 개념이 미분 방식의 해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죠? 요 식으로부터 자, m을 약분시킵니다. 약분시키면은 자, 요 가속도는 g가 되겠죠. 자, 두 번 미분한 거니까 d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그죠? 두 번 미분한 거니까 d는 미분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여기다가 양변에 이제 정적분을 취해줍니다. 부정적분을 취해줍니다. 자, 이 부정적분을 취해주면은 자, 부정적분을 취해주면은 부정적분하고 정적분은 저 상쇄돼 버리죠. 상쇄돼 버리니까 요 함수가 나오죠. 그죠? 여기는 dy dt가 나오게 되고 자, 여기 부정적분하면 g를 갖다 t에 대해서 부정적분하면 gt가 되고 적분상수 c1이 붙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미분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또 적분을 해줍니다. 다시 적분을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y가 남겠죠. y가 남고 gt를 적분하면은 2분의 1의 gt에 적분이 되고 그 다음 c1을 적분하면 c1t가 되고 또 상수 뭐가 됩니까? 이렇게 c2가 나오겠죠. 그죠? 요 식이 이제 y가 구해졌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뭡니까? 미분하면은 뭐가 됩니까? 저 처음에 식이 되는 거죠. 그럴 때 미분하기 전에 구하는 이 y 값을 요걸 뭐라 부르냐니까 일반해라 그럽니다. 일반근. 그죠? 일반근 또는 일반해라 부릅니다. 자, 일반근이라고 둬도 되지. 일반근일 때는 이제 뭐가 됩니까? 이제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하게
한번 시간을 이제 우리가 자유낙하니까 그죠? 여기 시간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처음에 제로일 때는 속도가 저기 속도가 제로가 되게 속도가 처음 시간일 때 초기 속도를 우리가 v0로 갑시다. 그러면 초기 위치를 y0라고 붙여. 그러니까 시간이 처음 위치를 밑에 0을 이렇게 붙이겠습니다. 그러면 자 v는 자 저 그리 y에 대해서 뭡니까? 미분이죠. 미분이고 gt는 시간이라고 앞에 보여졌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로 그죠? v가 되겠죠. 여기 바로 속도하면서 v가 되겠죠. v가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뭡니까? 시간이 제로라고 해버립니다. 여기서 시간이 만약에 제로라고 해버리면은 초기 속도가 바로 시간이 돼버리죠. 그래서 초기 속도라는 것은 이 상수를 뜻하기 때문에 결국 y는 뭐가 됩니까? 2분의 1의 gt의 제곱, 그 다음에 시간 t에 대해서 그 다음에 c2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요 식에서도 뭡니까? t가 제로라고 두면은 처음 위치가 c2가 되겠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위에 주어진 값은 뭐가 됩니까? 앞에서 구했죠? 기억나시죠? 이런 위치 함수 등가속도 중력 등가속도 있을 때죠. 2분의 1 gt 제곱 더하기 초기 속도 v0 t 더하기 y0 이거는 그죠? v0하고 y0가 구체적인 값일 때 구체적인 값이니까 요거는 일반적인 값이고 이거는 구체적인 값이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 부르냐니까 특수해라 그럽니다. 특수근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에 대해서 이제 이런 미분 방식을 해를 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뭡니까? 행위를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죠? 자, 이번에는 공기 저항이 한번 있다. 공기 저항이 있다 지금 봅시다. 자, 공기 저항이 있는 어떤 자유 낙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죠? 이런 상황이죠. 자, 같은 물체가 낙하를 합니다. 낙하를 하는데 반대로 그죠? 반대로 이 속도에 뭡니까? 비례하는 그죠? 이런 반대의 어떤 그죠? 속도가 붙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이제 뭐 감속도라 그러죠. 속도를 감소시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물체에 대해서 mg가 있고 반대로 kv가 있다 칩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구 대기 중에서 질량이 m인 물체가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고 하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에 의해서 그죠? mg, 즉 중력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공기 저항에 의한 감속도가 이렇게 붙겠습니다. 이 감속도가 속도에 비례할 때, 이 감속도가 속도에 비례하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감속도도 같이 그죠?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 t에 대한 속도 함수 v를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이제 감속도를 한번 구해보는 겁니다. 자, 운동 방정식은 자, ma는 f가 되고, 자, f는 저런 경우 뭡니까? 요 mg의 밑으로 그죠?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반대로 감속도가 존재하죠. 그래서 mg 빼기 뭐가 됩니까? kv가 되겠습니다. 맞죠? v에서 비례하는 속도죠. 그죠? 비례하는 kv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에다가 가속도니까 요거를 가속도 대입하죠. 대입하면은 mg 빼기 k, v는 뭐가 됩니까? y에 대해서 시간은 변화량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배웠죠. a하고 v는 거리에 대한 두 번 미분이 가속도고 한 번 미분이 속도로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럼 자변 이걸 보겠습니다. 자변은 m은 여기 되는 경우죠.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요걸 요렇게 적으면 되죠. 요거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이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가 됩니까? 거리에 대해서 시간비를 우리가 속도라고 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m에 대해서 dv의 dt가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mv 그죠? m의 여기 자변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m에 대해서 dv dt는 자 mg 빼기 뭐가 됩니까? k 요것도 v죠. 요 v니까 kv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뭡니까? m은 뭐가 됩니까? 요걸 넘겨주면은 m은 자 mg-kv에다가 자 요거에 대한 형태가 되겠죠. 이거 역수니까 이거는 뭐가 됩니까?
바뀌죠. DT에 대해서 DV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됩니까? n분의 1은, 자, 여기 n분의 1 합니다. 이제 역수를 되죠. 그죠? 자, n분의 1을 하면은, 요것도 분의 1 되죠? 자, 요것도 이렇게 분의 1 되고, 그 다음 요거는 뭐가 됩니까? 분의 1이니까 원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dv에 대해서 dt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변의 적분을 취하기 위해서 이제 변수분리입니다. 변수분리 되겠죠. 그래서 이제, y는 y끼리, 또 v는 v끼리 이렇게 분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 놈에 대해서는 dv를 하고, 요 dt를 열어 넘겨주는 거죠. 그럼 n분의 1에 대해서 dt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양변에 이제, 정적분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정적분. 자, 부정적분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면은, 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겠죠. 자, 부정적분하면 이제, 요 K를 갖다가, 뒤에 뭡니까? ln 미분 있죠, 그죠? 요 공식 있죠? 요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밑에 거 미분하면 얼마입니까? V에 대해서 밑에 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K가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K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 K가 필요하기 때문에 K를 적어주고, 반대에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면 상수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K분이라고 K를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는 목적이 뭐가 됩니까? 요 공식 있죠? 자, 분모를 미분한 것이 만약에 분자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ln의 절대치 fx라고 이런 거 배웠죠. 이건 미분 공식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부정적분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부정적분 공식이죠. 부정적분 공식에 보시면 나옵니다. 그죠? 요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왜 K를 해주냐? 그러면 요걸 미분하면 요 K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K를 이렇게 빼준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미분하면 ln이 되는 거죠. 미분하기 적분하면, 그죠? 요 공식에서. 그래서 ln에다가 kv 플러스 mg, 그 다음에 적분상수가 뭡니까? 붙게 되죠. 자, 이거는 뭐가 됩니까? n분의 1이니까 요거 1에 대한 적분이니까 n분의 1의 t에다가 c2가 되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부정적분에 대해서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k분의 1에다가 요거에다가 자 mg에서 요거 상수끼리 묶어줍니다. 이렇게 c2에 상수 묶어주죠. 묶어주고 그 다음에 K도 상수니까 곱해줍니다. 곱해주면은 자 ln의 kv에다가 플러스 mg만 남고 마이너스 n분의 k에다가 이렇게 남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상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c라고 하자는 거죠. 그죠? 낫겠죠? 상수니까 그죠? 그래서 c라고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mkt에다가 c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LA니까 밑이 얼마입니까? 2죠. 그래서 이걸 로고를 뭡니까?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뭐가 됩니까? KV 마이너스 KV 더하기 MG는 2에다가 마이너스 N분의 KT 더하기 C가 되죠. 자, 이걸 쪼가려내주면은 여기 2의 C 곱하기 2의 마이너스 N분의 K의 T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대치니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절대치니까 이제 뭐가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상수니까, 그죠? 상수를 이렇게 자꾸 달고 다니면 귀찮으니까 이것도 플러스 마이너스면 상수가 되니까 이거 A라 둡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A에서 이렇게 표시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MG를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KV에다가 A에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죠. 자, 그러면 이제 K를 넣어주면 V가 나오죠. 자, V는 마이너스 K분의 A에다가 2의 N분의 KT 더하기 K분의 MG 마이너스 더하기 하면 더하기가 되는 거죠. 자, 요것도 이제 상수죠. 그죠? 요것도 상수니까 이거 미분 아닙니다. 이거 표시할 게 없어요. A 다시 이거 미분 아닙니다. 미분 아닙니다. 그냥 상수입니다. 미분 아닙니다. 이거 미분 아니고 그냥 이렇게 A 다시를 뭡니까? 이렇게 상수로 이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B를 쓰려다가, 그죠? 또 이렇게 다른 쓴 겁니다. 그래서 A-는 또 상수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앞에 요거죠. 요거 미분 방식이죠. 요거 미분으로 표시된 거죠. 미분으로 방식이 있으니까 요걸 뭐라고 부릅니까? 미분 방식이라고 부르고, 이 미분 방식의 뭡니까? 해가 뭡니까? 일반근이 바로 이렇게 줘줍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 뭐가 됩니까? 좀 이제 복잡하니까, 이제 아까 특수에 있죠. 특수에 관람합니까? 시간이 제로이면은 자유낙하에서 뭐가 됩니까? 속도가 제로죠. 자유낙하에서 딱 위에 중계에서, 그죠? 차니까 처음에 속도가 제로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특수에를 한번 구해보서, 그죠? 관찰해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제로를 놓으면은 뭐가 됩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 제로를 넣으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A-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회일 때 요 A-를 원래가 대입하면 그죠? 자, V는 A- 대신에 뭐가 됩니까? 요거 대입하는 거죠. 이렇게 요거 대입하는 거죠. 요거 대입하고 요 값에다가 K분의 mg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뭐가 됩니까? K분의 mg를 이렇게 묶어내면은 요렇게 해서 그죠? 여기 바로 특수회. 그죠? 특수회일 때에 요 이제 건이 그죠? 만약에 초기 속도가 제로이면은 이 해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 요거는 똑같은 겁니다. 밑에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상수를 또 상수 했는데 이거 대체하지 말고 대체 안 하고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을 한번 이 자연낙하를 하죠. 자연낙하를 할 때 시간을 만약에 그죠? 무한정 한번 보내고 있어요. 아주 높은 곳에서 시간을 계속 이렇게 한번 하면은 과연 끝없이 옵니까? 끝없이 속도가 증가하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양변에다가 리미트를 한번 채웁니다. 리미트라는 것은 이제 시간을 무한대로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하했을 때 그냥 끝없이 계속 낙하를 한번 가본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느낌에. 시간이 충분히 지나다면 이 정답 마지막 속도는 어찌 되겠습니까? 엄청 빨라가지고 어찌 되겠습니까? 뭐 되겠습니까? 시계다가 한번 해보면 답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속도의 시간이 무한될 때 종단 속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최종 속도, 종단 속도라 그러죠. 그러면 붙이면은 자 C-분의 G에 요 값을 이렇게 대입합니다. G 1-이 C-T가 되고 요거를 극한값을 구하면은 자 이게 무한대로 가니까 뭡니까? T가 무한대분의 0이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0으로 가죠. 그래서 C-분의 G가 되고 이거는 결국 뭡니까? K분의 mg가 됩니다. mg죠.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됩니까? 시간을 무한대로 가게 돼버리면은 K분의 mg, 그죠? K분의 mg라는 값이 이 값으로 끝없이 수렴한다는 얘기죠. 자, 요거 상수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자연낙하할 때, 그죠? 시간을 갖다 계속 주면 이 속도가 끝없이 늘어나가지고 엄청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저항 있죠? 공기 저항에 의해서 뭐가 됩니까? 더 이상 뭐가 됩니까? 속도가 늘어나지 않고 뭡니까? 정지해버리는 그죠? 그런 형태가 도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프는 이겁니다. 시간이 계속 가면은 이게 뭡니까? 계속 무한대로 시간이 가면서 계속 속도가 뭡니까? 이건 속도죠. 이 속도가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 K분의 mg라는 뭡니까? 이 값에 수렴한다는 얘기죠. 그죠?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뭡니까? TV에서 보면 있죠. 아주 높은 곳에서 자유낙 다이빙하는 선수들 있죠. 다이빙하는 선수를 보시면 그죠? 순간적으로 멈추는 어떤 진공 상태가 느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몸무게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높은 곳에 떨어지면은 가속도가 붙어서 내려가는 것 같지만은 어느 순간에 이제 뭐가 됩니까? 공기가 받치는 이 뭡니까? 감속도하고 그 다음에 중력하고 일치가 되면서 그죠? 이렇게 거의 정지된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낙하하는 돌의 속도는 무한히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극한값에 접근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그죠? 공기 저항이 있기 때문에 작용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지. 자, 실제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 중에서 안개비처럼 그죠? 반지름이 작은 빗방울의 종단 속도는 앞에서 구한 것과 비슷하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뭐 물체가 무거우면 안 되죠. 무거우면은 그만큼 뭡니까? 그 일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안개비처럼 이런 것들 있죠. 반지름이 작은 빗방울은 이 종단 속도가 뭡니까? 쭉 내려오다가 뭡니까? 휘날리죠. 그죠? 휘날리면서 거의 뭡니까? 속도가 커지지 않습니다. 내려오면서부터 속도가 커지지 않고 뭐가 됩니까? 어떤 일치된 속도에서 멈추면서 그죠? 휘날리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경우하고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에 빗방울이 이제 굵은 경우는 뭡니까? 공기저항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앞에서 구한 것과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구한 운동 방식은 어떤 회전이나 바람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물체는 질량과 형태를 갖는데 위식은 물체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았죠. 물체가 뭡니까? 뭐
전혀 우리가 이 방정식에서 뭡니까? 물체가 어떤 그런 이야기는 안 돼 있죠. 그죠? 그냥 뭡니까? 물체가 질량을 가지고 뭡니까? 이 둥근 물체인지, 낙엽 같은 건지, 뭐, 네모짜리인지는 구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물체의 형태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과 위치만을, 질량이 그죠? 하고 이제 위치만을 가지며 크기를 갖는지에 대해서는 그죠? 취급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 같은 높이에서, 그죠? 같은 높이에서 만약에 동전하고 나뭇잎을 떨어뜨립니다. 자, 빨리 떨어지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동전이 빨리 뛰죠. 그 나뭇잎은 왜 늦게 떨어집니까? 이 공기저항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 공기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구한 거 있죠? 구한 것처럼 그죠?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죠? 그 공기저항하고 그다음에 중력 가속도하고 그죠? 일치되는 부분에 있어서 속도가 그죠? 무한정 커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이제 속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진공석에서 만약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공석에서 질량과 상관없이 물체의 낙하 속도는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공에서 해버리면 낙엽을 떨어뜨리나 그 다음에 쇠구슬을 떨어뜨리나 동전을 떨어뜨리나 그죠? 같은 뭐가 됩니까? 속도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종단 가속도입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종단 가속도는 제로가 돼야 되겠죠. 우리가 뭡니까? 시간을 무한정 해버리면은 속도가 뭐가 됩니까? 속도가 거의 늘어나지 않는다 그랬죠. 속도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가속도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속도가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속도는 속도에 대해서 시간에 대한 미분이죠. 자, 그러면 이 V가 앞에서 구현한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구현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걸 대입하겠습니다. 구현했습니다. 자, 요걸 여기다가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이제 미분하는 겁니다. 미분하니까 뭐가 됩니까? 이거는 상수니까 제로가 되고 지수 미분하면 뭡니까? 요거 기억나죠? 요거 fx 미분하면 뭐가 됩니까? f-x에다가 2의 fx죠. 그래서 요걸 미분해서 앞으로 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n분의 k니까 이 더하기죠. 그래서 n분의 k가 되고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마이너스니까 다 역수를 이렇게 이제 취해주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리미트를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간이 무한대로 간다고 한번 리미트를 채워봅시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됩니까? 이 무한대분이 이래서 제로 돼버리죠. 그래서 이게 제로가 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이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종단 가속도는 제로구나. 결국은 뭐가 됩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공기의 저항으로 인해서 중력과 균형을 이루며 물체에 작용하는 총 힘은 0에 접근한다. 즉 F는 ma죠. 그래서 F는 ma인데 무한대만큼 계속 놔두면 뭐가 됩니까? 힘은 뭡니까? 거의 작용하지 않는 중력과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걸 해보면은 일단 미분 방식은 뭡니까? 일단 미분 방식은 미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이고 이 미분 방식을 해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미분하기 전에 어떤 뭡니까? 일반식을 구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기장이 있는 자유낙하의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 방식 해를 통해서 우리가 그죠? 시간을 무한정 줬을 때의 어떤 그 작용이 있죠. 물리적 현상들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죠. 실제 여러분들이 떨어뜨리면은 저항이 작용하기 때문에 물론 뭡니까? 바람이 있으면 또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바람하고 뭐 기타 이건 제외한 겁니다. 그냥 저항만 여기 보시면 공기 저항만이 있는 자유낙하에 대해서 우리가 수식을 통해서 그죠? 이 우리가 물체의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우리가 조사를 해보게 알게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식이 그죠?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좀 찬찬히 이렇게 따라오시면 우리가 그죠?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단진동에 보세요. 단진동. 이제 뭐 진동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면 단진동입니다. 지금 단순 조화 운동하고 단순 조화 진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수철에 그죠? 앞에 배웠죠?
용수철에 매달린 물체의 운동은 자 F는 ma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x라고 그랬죠. 요거 여러분들 그 유도한 거 기억나시죠? 탄성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후기의 법칙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앞에 여러분들이 12주인가 11주인가 그죠? 여기 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단진동입니다. 그다음 이제 주기라는 것은 뭡니까? 한번 왕복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입니다. 원 같으면 뭡니까? 처음에 출발해서 그죠? 출발해서 한번 이렇게 되돌아오는 것이 그죠? 주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용수술 같은 뭡니까? 한번 가서 이렇게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거죠. 그죠? 이것은 이제 한번 왕복 운동할 때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 그럽니다. 그럼 진동수는 뭡니까? 단위 시간 1초 동안에 진동을 얼마나 하는 거죠. 그래서 1초 동안 1초 하면 그죠? 진동한 횟수 있죠. 1초 동안에 만약에 1초 동안에 한 바퀴 돌면은 그죠? 진동수가 1이죠. 1초 동안에 두 바퀴 돌면 진동수가 2가 되고 1초 동안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면 진동수가 1이고 1초 동안에 1초 4번 왔다 갔다 하면 진동수가 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죠? 진동수는 1초 동안에 진동하는 횟수니까 그죠? 이 진동하는 횟수가 뭐가 됩니까? 1일 때가 주기라 그랬죠. 그죠? 그럼 이걸 나눠야 되니까 그죠? 주기하고 진동수는 역수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잖아요. 그죠? 이 주기라는 것은 한 번 왕복하는 거니까 한 번 왕복할 때 예를 들어서 1초에 뭐가 됩니까? 1초에 두 번 그죠? 두 번 왕복했다시피 두 번 진동했죠. 그럼 1진동이니까 한 번 진동할 때 1초 동안 진동했으니까 1진동일 때 이게 왕복이죠. 진동은 2분의 1 뭐가 됩니까? 2분의 1 주기가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주기하고 진동은 이래 역수관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되풀이 되는 운동을 주기운동이라는 거죠. 그죠? 주기라는 것은 시계 추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죠?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것처럼 주기적 운동. 근데 피스톤이 뭐가 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주기운동이죠. 또는 뭡니까? 이거를 저하 운동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물체의 변이가 그죠? 만약에 삼각함수 있죠.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 탄젠트 함수, 이 주기 함수 그죠? 이 삼각함수로 움직이는 주기 운동을 뭐라고 하냐니까 단순 조화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 운동 중에서 삼각함수 형태로 움직이는 주기 운동을 단순 조화 운동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수철에 의해서 진동하는 물체는 단순 저하 운동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단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뭐가 됩니까? 이 용수철 여기에서 그죠?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면서 운동하는 것을 갖다 그죠? 단진동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 용어에 대한 설명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자 용수철 말로 이제 우리 문제가 뭡니까? 여기 그죠? 단진동이니까 즉 용수철에 대한 운동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용수철입니다. 이 자연의 길이는 뭐가 됩니까?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는 아주 자연적인 형태가 되겠죠. 축 늘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겼습니다. 당기면은 뭐가 됩니까? 이쪽으로 뭐가 됩니까? 이쪽으로 운동이 생기겠죠. 운동이 생기고 그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운동입니다. 그죠? 앞에 보시면은 자 MA는 F고 자 마이너스 KX라고 그랬죠. 이거 증명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하고 어느 경우도 그죠? 마이너스 본다 그래 야겠죠. 이걸 용수철의 운동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X는 양음과 무관하다는 얘기. 양일 때 음일 때도 다 이 식이 나온다고 앞에서 했습니다. 자, 그럼 가속도는 뭐가 됩니까? 이제 X가 위치 변화량이니까 가속도는 위치에 의해서 그죠? 시간을 두 번 미분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F는 MA니까 F는 A 자리에 대입하고 마이너스 KX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뭡니까? M을 넘겨주면은 여기에 대해서 그죠? 마이너스 M분의 KX가 되겠죠. 자, 그럼 넘겨주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나오죠. 여기 긁으면 뭐가 됩니까? 미분 방식이죠. 맞죠? 자, 미분으로 이루어진 방정식을 우리가 미분 방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미분 방식이 뭡니까?
해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해를 구하는 건 이제 그죠? 나중에 이제 뒤에서 이렇게 해볼 텐데 이 해를 구하기 위해서 편의상 그죠? n분의 k를 이제 이렇게 둘 겁니다. 이렇게. 뭐 이래 안 줘도 관계없는데 이렇게 상수니까 그죠? 이걸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두면은 자 d의 제곱 x의 dt의 제곱은 자 요렇게 바뀌겠죠. 또는 뭡니까? 이거하고 같은 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분 방식인데 다 같은 미분 방식입니다. 식인데 그죠? 상수를 여러 대입해가 w 제곱이라 대입하는 이유는 미리 나중에 그죠? 뭐 루트 같은 게 루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루트가 나오면은 사실 보기가 싫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보기가 싫기 때문에 밑에 루트를 미리 생각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곱을 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충률을 보시면은 상수 n분의 k를 오메가의 제곱으로 둔 이유는 미분 방정식의 일반회를 나중에 이제 구할 텐데 이 일반회를 구해 보면은 x는 뭡니까? 단진도이니까 사인, 코사인, 상가함수가 나온다 했죠? a의 사인에다가 루트 n분의 k 여기 이렇게 루트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적어도 관계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관계 주는 것보다는 그죠? 이걸 뭐가 됩니까? 이렇게 w 제곱을 n분의 k라고 두게 되면은 a에다가 여기 오메가 t 더하기 이게 좀 보기 좋죠, 이렇게 그죠? 여기 좀 보기가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학에서는 이제 수식의 어떤 힘이 좀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치환을 해주면 그죠? 이렇게 좀 보기 좋은 식이 나와. 이러면 뭐가 됩니까? 이거는 상가함수에 이건 죽이고 이 세타에 대해서 일반 각이니까 그죠? 우리가 좀 보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요렇게 안 하고 요 n분의 k를 오메가의 제곱이라고 두서 그죠? 요러한 뭡니까? 미분 방식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31분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죠? 우리가 단진동을 만들어주는 미분 방식까지 했습니다. 미분 방식까지 이렇게 했고 이제 14주 차이 그죠? 14주 차이 그죠? 이제 14주 차가 되겠습니다. 14주에 단진동하는 운동 방정식, 즉 미분 방식이죠. 일반회를 그죠? 한번 구해보자라는 게 그죠? 다음 시간에 14주 때에 설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주 때 그죠? 제가 이거 수업했죠? 시험 관련 설명한 거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잘 익혀서서 불이익 당하지 않고 그죠? 시험 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주 때에 그죠? 또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더 시간을 갖다가 언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14주 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